이제 150쪽의 국어의 개통 나왔는데 이 국어의 개통에서는 이제 뭐 그 다른 거는 볼 거 없고요. 153쪽에 거기 2번 알타이어의 공통특질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차거, 첨가, 그러니까 교차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주어, 그러니까 조사 같은 게 붙는 거예요. 교차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조사가 붙어. 우리 말하고 이제 영어의 차이점은 영어는 뭐 나는 너를 할 때 뭐 은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말은 물론 나 너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렇죠? 나 너 본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 우리말은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조사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모음조화는 뭐 퐁당 이런 거죠. 양성은 양성. 관계대명사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는 뭐 하는 영어에서 썼던 거니까. 근데 접속사 이게 좀 헷갈리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거 접속사 아니에요? 우리말 아까 명대 수동 현관 부감주라고 그랬죠. 자,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말은요. 자 보세요. 이게 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그래서 그리고 써보세요. 이런 거 접속사를 안 하고 우리말에서는 부사예요. 부사. 이게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접속사 있냐고요. 명대 수동 현관 부감조인데 이거 헷갈렸죠. 그래서 접속사가 없어요. 어두에 유음이나 자음근이 오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영어를 보세요. 영어를 보면 영어는 앞에 예를 들어서 스쿨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스쿨 이렇게 쓰는데 이게 없으면 여기다 이렇게 의자를 붙여. 맞죠? 스쿨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냐 이거예요. 이 어두에 막 여러 개가 못 온다는 거예요. 키 이런 거는 어차피 이 쌍객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말이 안 된다. 영어는 이런 게 막 이렇게가 있어도 돼. 왜? 몸이 없으면 다 의자 붙이면 돼. 맞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두의 유음이나 자음, 그 다음에 sing, sang, song. 이게 뭔 소리냐면 노래하다라는 동사 현재형이고요. sing은 과거형, song은 과거 분사예요. sing, sang, song. 문법적 기능을 모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모음 교체, 자음 교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우리는 그냥 뭡니까? 먹다 하면 먹었다, 어시 붙고 일단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붙잖아. 어시 붙고 그 과거 시에 선어 말하면 이런데 영어 같은 경우 공부해 보면 이게 막 과거 완료가 막 다 달라. 물론 이제 ed가 붙거나 d가 붙거나 하지만 영어는 되게 불규칙이 많아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 게 없다. 뭐 그런 거 알면 되고. 접속사 없는 대신 부동사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사라는 게 부사예요, 부사. 부동사라는 게 그러니까 동사적 그러니까 그 접속의 의미를 가진 부사.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사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꾸며줄 부자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거 알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해요, 되게. 요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알타이어의 특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형성에서는 이제 국어 사이 구분이 이제 있다는 건데, 현대국어도 있고, 중세국어도 있고, 근데 고대국어에서는 신라가 나와요. 자, 156쪽으로 넘어가서. 신라의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두와 향찰이 있어요. 거기 첫째 줄에. 이두할 때 이자는요, 관리 리자고요. 관리 리, 이두 한자. 이거, 읽을 독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게 읽을 독으로도 쓰이지만, 어떤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두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독이라고 읽으면 안 돼. 이두에 이두. 그다음에 향찰. 이 향찰은 뭐냐면 향찰식 표기인데 이거 제가 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한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이거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 그러니까 하여튼 신라 시대에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의 표기법. 이거는 이제 음차 표기라고 해서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아는 아로, 이는 이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 없었으니까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밤낮 새 등을 야, 일, 등으로 표기한 것은 훈차 표기다. 맞죠? 훈차라는 건 뭐냐면 뜻. 음과 훈할 때 훈 뜻이고요. 마름첨기라는 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이거 좀 말이 어려우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른 첨기.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자, 밤만 볼게. 다른 거 말고 밤. 야음. 뭔 소리냐면 밤야자잖아요. 밤야자. 여기까지 알겠죠? 네. 밤야. 근데 이 음은 여기 미음자만 보세요. 미음. 네. 미음이란 단어는 밤할 때 미음 이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네. 이걸 야음이라고 써놨지만 이건 밤인데 네. 이 미음자를 그 여기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마름 첨기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어요? 네. 야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거. 날 같은 경우도 이제 일시 이렇게 뭐 써가지고 이제 써놨다는 건데 하여튼 그 야음만 보면 되고 신라의 음운 같은 경우는 신라의 음운 거기 157쪽이 있는데 거기 넷째 줄, 다섯째 줄 자음 체계에서 평음과 유기음이 대립이 있었다. 그런데 된소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기음이라는 건 이제 그 공기를 울리는 소리입니다. 푸트, 치크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읍 순경음과 반치음 있지 않았다. 비읍 순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 비읍 순경음이라고 읽어요. 이걸 비읍하고 동그라미 있잖아요. 비읍 순경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읍 순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 세모는 반치음이라고 써요. 반치음. 이거는 시옷과 지읒의 중간으로 발음해요. 시옷과 지읒의 중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신라에도 이렇게 이제 음운이 있었다는 걸 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신라의 모음은 이렇게 7모음 체계였다. 이중모음은 중세국어보다 많았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신라의 문법 형태.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신라의 문법 형태 별 3개. 신라의 문법 형태 별 3개. 자,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 설명드릴게요.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은는 이가에 은는 이가 우리가 우리말로. 그래서 이게 이자예요, 이자. 그다음에 이거는 오를 시자거든요. 오를 시자인데 이게 뭐뭐 이란 뜻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시자는 알죠, 한자로. 그러니까 오를 시도 되고요. 이 시도 돼. 이거 날 뜻이. 이게 뜻이 다 돼. 그래서 이게 옳다는 뜻도 여기서는 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시자. 그래서 이렇게 15 넘겨보세요. 자, 속격. 속격은 속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의자예요, 의자. 오드 할 때 의자. 그러니까 끝에 이 의자입니다. 처음에 있는 글자. 옆에 있는 의도 오드자는 알 거예요. 첫 번째 의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의 이런 뜻을 쓰는 거. 뭐뭐의.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이게 혹시 무슨 글자인 줄 아세요? 이 글자? 이 음이 뭔지 알아요? 이게 꼬지질 질자예요. 꼬지가 이게 꾸지질 질자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꾸지질 질자가 독특하게 시옷으로 쓰입니다. 이게 대격은 뭐냐면 목적어라고 써보세요. 목적어. 이건 이제 흘이에요. 흘. 진짜 흘로 읽어요. 그 을하고 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목적어. 대격이라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어. 국격은 도구. 루라고 도구. 사랑은 연필로 이런 거. 연필로 루라고 쓴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머무를 유자거든요. 류자. 루가 아니라 류를 루라고 읽은 거고요. 척격은 장소, 중. 그다음에 이게 그 양중이에요. 양중 한자로. 양중인데 요게 뭐뭐애란 뜻이에요. 뭐뭐애. 그다음 특수격은 뭐냐? 특수조사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뭐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스물 은자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둘치자예요. 이거 써놓으세요. 스물 은 둘치. 그러니까 이 스물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특수조사 뭐 내가 먹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형격으로 쓰인 거고 이 두가 뭔지 아세요? 둘치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 보세요. 옛날 김수철은 알아요? 노래 중에 나도야 간다. 노래 중에 나도야 간다 이런 거 있거든. 나도 나 배고파 나도 그 두자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도의 도 그걸 두라고 쓴 거예요. 이 두가 뭔 소린가 할 텐데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자 뒤에 문제 넘겨보세요. 뒤에 문제. 자 3번 문제부터 볼게요. 3번 문제. 신라의 문법 형태 중 동사의 활용 의미로 속하는 거
동사의 활용 어미로 속하는 거. 여기 보면 보세요. 이하고 씨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격조사.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 틀렸네. 의하고 의는 속격조사. 속격조사. 대충 맞히겠죠? 을과 흘은 목적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4번이에요. 왜? 지금 보면 고잖아요. 라하고 고. 그렇죠? 그게 그 비단 나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자거든요. 옛 고자. 비단 나. 그러니까 이건 4번인데 왜 4번인지는 이제 다시 앞으로 갈게요. 다시 4번인지는 158쪽 보세요. 158쪽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동사의 활용 체계는 고대에 완성되어 있었다. 동명사형, 동명사어미, 관형사형어미라고 쓰고요. 부동사, 연결어미, 그다음에 정동사, 종결어미.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는 관형사형어미라고 안 하고 동명사어미라고 썼다는 거예요. 동명사. 그다음에 연결어미를 부동사어미. 그러니까 부동사는 아까 부사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종결어미니까 정동사. 그러니까 그 동사 형태가 이제 딱 돼 있다는 거겠죠. 자, 동명사형어미부터 보세요. 동명사형어미. 이거는 동명사형어미는 아까 뭐가 같다고요? 관형사형어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자가 이제 을로 써요. 이거 독특하게. 그다음에 스물 은자인데 니은으로 써요. 그러니까 동명사형어미죠. 그래서 내가 먹던 그런 거 생각하면 돼. 니은이. 여기까지 이해 가요? 먹을 을자 리을인 거예요. 내가 먹던 할 때 니은이고. 그렇게 써놓으면 얘가 쉬워요. 부동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사. 연결어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게 현대어로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 해라. 원래는 양자라고 그랬죠. 양. 근데 이 라라고 쓰는 거예요. 명령형처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는 이게 쌀미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열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열침에 뭐뭐 함에 이런 거 쓰이잖아요. 그 매예요. 매가 뭐뭐 함에 열치고 나타난다리 뭐 흰구름조차 뭐뭐 하며.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뭐 하며 정도의 의미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몇 자도 이게 쓰는 거고 여가가 뭐뭐 하다가 먹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얘를 써놓으면 얘가 쉬워요. 뭐뭐 하다가.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다음에 고는 뭐뭐 하고. 그다음에 이게 견자예요. 견자. 근데 이거 고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피스무리하게 막 써요. 이게 참 복잡해요. 이게 향찰 문자에서 나오는 거고요. 정동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결함이라고 그랬죠. 뭐뭐 하다. 여자. 뭐뭐 해라. 명령형. 뭐뭐 하고. 그러니까 이 고라는 거는 이제 연결어미로 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누것인 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데 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주간. 그래서 이 동사의 활용형 어미로 쓰인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1번 문제 보세요. 160쪽에. 이거 알타이어의 특징, 이거 아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교차고, 첨가어 맞네. 근데 문법적인 모음 교체, 자음 교체가, 모음 교체와 자음 교체가 있다. 아까 모음 교체 다시 한번 볼까요? 문제. 어디 있냐면, 153쪽. 153쪽 보세요. 여기 보면 자음 교체, 모음 교체 및 자음 교체가 없다고 나왔는데, 153쪽에 마번을 봐봐요. 모음 교체 및 자음 교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는 보세요. 노래하다가 싱인데 노래했다 쌩이 돼버렸잖아요. 모음이 바뀌었잖아요. 과거분사는 성 S3이 U가 됐죠. 모음이 바뀌었다면 그건 모음 교체라고 해요. 우리말은 모음 교체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니죠. 모음 조화가 있다? 맞네요. 모음 조화가 있죠. 접속사 없는데 지금 부동사가 있다. 맞죠? 부동사가 아까 부사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가다라 몇 번이에요? 2번. 국어사의 시대국은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나누는 시점 고려의 건국. 이건 아까 제가 안 했는데 고려의 건국이 그걸 나누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자 보세요. 155쪽 보세요. 155쪽이요. 그 2번 국어사의 시대국은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2번. 그래서 거기 보면 둘째 줄 고대 국어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가 패망하기까지 1000년 동안 중세 국어는 고려가 건립 때부터 임진왜란 1592년 그다음에 한글 창제된 시기 무렵을 경계로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는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가르는 거. 네 번째 줄에 문제가 나온 거죠. 고려가 건립된 시기로부터 임진왜란까지. 이 중세 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국어와 중세국어를 나누는 시점은 고려의 건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국어사 2. 국어사 2에서는 자, 이거는 일단은 이거는 저기 뭐야.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국어사 2일 거예요. 국어사 2. 국어사 1은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어사 2는 일단 문제를 179쪽을 먼저 펴보세요. 179쪽. 먼저 펴보면 1번 비읍승경음과 반침의 공통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 바르게 묶은 거. 당시에는 유기음이었다. 우성적 환경에서만 쓰였다. 일단 나번이 답이에요. 유성적 형대를 울리는 소리. 비읍승경음과 반침.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는 쓰였지만 근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 단어들이 중세국어, 그러니까 근대국어라고 하는 거에서는 거의 이 단어들이 이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국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점의 관점을 봤을 때 그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시 155쪽 펴보세요. 이렇게 공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2번 국어사의 시대 구분 밑에서 둘째 줄. 근대 국어는 임진왜란 후인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가리킨다. 여기도 밑줄 쳐놓으세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 현대 국어가 20세기 이후인데, 그러니까 근대 국어에서는 중세국어에서는 쓰였지만 안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반침 이런 거 안 쓰이죠. 비읍승경. 그다음에 후대에는 음가가 0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거는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한번 써보세요. 마을을 이게 미음하고 점 찍고 아래야 이걸 요즘 말은 마살이에요. 마살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이게 마살도 아니고 이게 시옷과 지읒의 중간이라고 했죠. 마살 옛날에 오늘은 웬시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살 이렇게 읽단 말이야. 그게 요즘 이건 알겠죠. 마실 갔다 왔니? 이게 원래 마을이라는 뜻이었어요. 요즘도 마실 쓰죠. 이게 마살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음가가 0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실, 시옷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리고 유성적인 환경에서만 쓰였다라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나번하고 라번이고 유기음, 이게 공기를 내는 소리, 비읍승. 그러니까 공기를 내는 소리, 비읍승경음하고 반침. 그러니까 반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이는데 비읍승경음 그런 게 아니니까 2번이고. 파생명사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사람, 그다음 죽살이, 노패. 이거 사람은 살다에다가 암이 붙은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죽살이는 죽는 거하고 죽살이란 건 뭐냐면 죽고 사는 거. 그게 죽살이거든요. 그 파생 명사는 죽다하고 살다에 리가 붙었으니까. 노패는 높다에 애가 붙었잖아요. 노패는 뭐냐면 뭐 높은 곳에 뭐 이런 뜻이 요즘 말로 하면 높은 곳에 노패. 여름. 뭔가를 이제 여름다.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것은 이제 여루다. 중세국어에서 파생 명사는 어디 나오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활용어미 쭉 나오는데 여기 좀 볼게요. 이건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에는 좀 건너뛰고 어디를 펴보시냐면 그 166쪽을 펴보세요. 166쪽.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166쪽에 문법 단어 형성 5번. 자 죽살 생사 죽고 사는 거 생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세에는 이 생살 죽살라고 썼다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죠. 요즘 듣보잡 이런 말 쓰잖아요. 하여튼 듣고 보는 거. 그러니까 문견이네. 문견 한자로. 빌먹 이거 걸식이 한자 걸식도사. 빌어먹을 이게 걸자. 하여튼 빌어먹다. 듀쿠 길흉이에요. 한자 길흉. 이 정도는 읽을 줄 알겠죠. 길흉. 듀쿠. 그다음에 고저 한자 고저 쓸 줄 알겠죠? 쓸 줄 몰라도 읽을 줄 알면 돼. 고저인데 이게 높낮값이에요. 높낮값. 참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이제 뭐 한자적으로 쓰는데 옛날에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거의 요즘은 이렇게 안 쓰죠.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진 않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쓰였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파생 명사의 경우에 6번 같은 경우에도 암, 여름 여기 나오죠. 암 음이 붙어서 그러니까 명사형이죠. 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실이에요. 과실. 과실을 여름이라고 써.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거 좀 설명해 보세요. 여름이라는 게 봐요. 여름하고 있고 여름. 요 여름이라는 게 과실을 뜻해요. 지금으로. 여름이라는 게 그 과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열다에다가 음이 붙어가지고 과실이고 사람 아까 설명했죠. 살 플러스 암이에요. 사람 인자. 걸음은 요즘은 걸음 이렇게 안 쓰죠. 걸음이지, 그렇죠? 근데 옛날 걷다의 걸을 보자. 이 걸을 보자입니다. 이게 걸을 보자고 암엄 구지람 이게 요즘 말로 꾸지람에서 보세요. 꾸지람 구짓다 암은 명사예요. 이게 이제 그 기자를 쓴 거예요. 꾸진들 기자. 무덤 묻다 이 묻을 묘자예요. 주검 이거 주검 시자예요. 주검 시자. 그래서 죽다 웃음 우이 그러니까 웃음을 웃는다는 거죠. 웃을 소자. 죽살이 아까 나왔네요. 축살 플러스 이 생사. 내놀 플러스 그러니까 출유라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 나가놀아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출유예요. 나가서 노는 거. 출유. 그다음에 높을 고자 썼죠. 높을 고자. 높은 곳에 깊은 곳에 깊을 심자입니다. 넓을 광자예요. 넓을 광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 단어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파생 명사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다 설명을 못 하겠고 168쪽에 7번에 나번에 보면 부하고 터이 써있죠. 이건 부태라고 읽지 않고 부터이 터이라고 읽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부태라고 이렇게 썼는데 부처께서 이가 이게 죽적조사거든요. 죽적조사. 이거는 그러니까 부터이라고 읽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부태가 아니고 부처께서 뭐 이런 의미로 쇼이하면 이건 소가 이런 뜻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쓰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옛날 말들이 쭉 나오는데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71쪽을 보세요. 171쪽 고유어 1번. 그래서 사어 죽은 말인데 슈룹 이게 우산이에요. 우산. 예전에 그 김혜수가 나온 그 무슨 그 슈룹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우산이에요. 우산 그러니까 우산이 되어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온 백성은 100명 100 지문이 1000이고요. 하다가는 만일 그다음에 가람이 강 매가 산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차용어 보세요.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차용어하고 그 위에 단어의 의미 변화 이것도 별표 쳐놓으세요. 172쪽 어형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기야가 먼저 요즘 말로 자기야 써보세요. 자기야. 이게 자기야가 옛날에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 아셨어요? 당신 이걸 자기야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 자기야란 말 썼다는 거예요. 중생 이거 아까 설명했죠. 짐승인데 원래 중생이 짐승으로 바뀌었다고. 사가 이게 생각할 사랑할 애. 그다음에 연모할 모자입니다. 그 한자. 이 모자예요. 모자. 좀 이 글자 어렵죠. 이게 사랑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도 사량도라고 그 뭐야 있잖아요. 충무 그 통영에 가면 그 사량도의 사량이 사랑이에요. 원래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애 의미로 축소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랑이 애 의미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도 사랑한다는 뜻, 생각한다는 건 사랑이고 연모한다는 것도 사랑이고 뭐 다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는 밥의 존대어로. 그러니까 매라는 게 진지 쓰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자 죽은 사람 어여쁘다. 이게 어여쁠 연자거든요. 씩씩할 씩씩할 용. 이바디는 이게 잔치 연자예요. 잔치 연자. 한자. 이바지 공헌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쓰인다는 겁니다. 아까 했고요. 차용어는 빌려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중국어에서 온 게 있어요. 가난 찾았어요. 넷째 줄. 갓난의 한자 이거 가난이
간난이라는 단어가요. 가난으로 바뀐 거예요. 니은이 빠지면서. 남진, 이게 남민, 그러니까 이게 남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수 남진이라는 뜻이 아니고 남자, 뭐 또는 어떨 때 남편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남진이. 내일이에요. 내일. 농담, 보배. 이것도 보패였어요. 보패. 조개패자예요. 조개. 옛날에는 그 조개가 그 재물이었잖아요. 그다음 비단, 원래 필단이었어요. 필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매, 이게 날아다니는 매 있잖아요. 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쓰였다는 것입니다. 뭐 송골매, 보라매 막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빌려 쓴 말들이 많이 있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나오면 요 이야기도 좀 하고 어디를 하냐면 쭉 뒤를 넘겨보세요. 거기 177쪽 고유어의 의미 변화. 거기에 보면 22번 가 어여쁘다 불쌍하다가 예쁘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연자가 이 여자입니다. 고을 여자예요. 어리석다. 어리석을 우자가 그 유소의 유소 한자 읽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젊다 어리다 어릴 소자가 이 씩씩할 장자예요. 그다음에 얼굴이 형체가 낮 얼굴 안자입니다. 그 얼굴 안 이게 좀 또는 이렇게 이제 의미가 좀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178쪽. 에서도 서양어 여러분 담배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데 담배가 원래 써보세요. 토바코라는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어가 이게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이게 이제 그 뭐냐면 타바코가 돼요. 타바코 이렇게 해서 일본어로 이게 한국에 오면서 담바고 이게 다시 담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우리말이 아닌 포르투갈어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타바코, 담바고, 담배. 이렇게 우리말인 것 같지만 우리말이 아닌 것들이 많다. 자, 그다음 이제 문자론으로 넘어가서 향찰식 표기도 쭉 나오는데 자, 문자론 여기 뒤로 넘어가서 195쪽을 보세요. 195쪽. 한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거. 자, 답은 3번인데 표음 문자하고 음소 문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상형 문자는 이거 한자죠. 모양을 본다는 상형 문자는 이해가 쉬울 텐데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을 본따서 산 맞죠? 이렇게 본따서 천 이거 쓰잖아요. 한자 모양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뭐 다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 벌써 상형 문자 나오면 다 틀렸어요. 1번 2번 나가리고 표의 문자하고 표 문자가 뭐냐면 보세요. 풀을 청자라는 볼게요. 이게 풀을 청이잖아요. 한자는 청이라고 있지만 이걸 청이라고 쓰면 푸르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걸 표의 문자. 한자는 표의 문자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청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푸르다. 이 푸르다구나. 근데 우리말은 그냥 푸르다라고 쓰잖아요. 맞죠? 우리말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음이잖아요. 그래서 표음 문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한자는 표의 문자. 답은 3번. 자, 훈차, 석차에 의한 표기가 전혀 다른 거 이렇게 나는데 2번에 한밭을 대전. 그러니까 한자로 쓴 거잖아요. 석차라는 거는 그 뜻으로 쓴 거예요. 뜻으로. 이게 이 훈차나 석차가 다 뜻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전. 한 밭이 큰 밭 아니에요? 큰 밭? 한이라는 게 크다는 뜻인 거 알죠? 한강이 큰 강이고. 그다음에 길동을 영동. 길 영자니까 영동. 맞죠? 밤들이 야입이. 그 한자 야입이에요. 야입이. 이렇게 적는 거. 이게 이제 이 4번은 거기 써놓으세요. 향찰식 표기라고 써놓으세요. 향찰식 표기. 다리보리 이거는 음으로 그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음차라고 썼어요. 음차. 다리보리를 그냥 한자로 써놓은 거잖아요. 음차. 이해가요? 이게 1번은 음차고 나머지는 다 뜻풀이라는 거예요. 한밭을 대전 뭐 이렇게 쓴 거. 그러니까 다리보리는 그냥 우리말 보세요. 다리보리를 그냥 한자로 써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한밭하고 대전 다르고 길동하고 영동 다르고 밤들이하고 야입이 다르잖아요. 다리보리는 한자로만 썼을 뿐이지 음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렇게 동류항을 모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결식 표기가 아닌 것은 답은 1번이죠. 왜 그러냐면 천지지간 만물지중 애 유인 시 최기 위니 그 한자 쓸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천지지간 만물지중 애 아이 할 때 애자예요. 아이 할 때
유인시, 최귀, 위인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천지지간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천지지간 천지의 사이의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이 최고 귀하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천지의자는 지자는 갈지자는 뭐뭐의라고 쓸 수 있죠. 이 갈지자가 이거 아세요? 뭐뭐의라는 뜻인 거 알죠? 몰라요? 이게 가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의라는 뜻도 있어요. 이 지자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의잖아요. 구결은 뭐냐면 토를 다는 거예요. 토를 다는 거. 그러니까 천지지간 만물 지중 애 봐요. 이 애는 요즘만 애예요. 유인시 시라고 하는 거 아까 이라고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주격조사 맞죠? 그 다음에 책이 윈이라고 썼다는 윈이 이 한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이라고 썼어. 한이. 이거 뭔 소리냐면 구결식 표기는 뭐냐면 원래 옛날 한자에는 자 봐요. 자 가로를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2번 가로를 묶으시고 3번 가로를 묶으시고 4번 한자 가로를 묶으세요. 그러니까 4번을 가로로 묶으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한자를 가로로 묶으라는 소리예요. 네. 2, 3, 4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지지간 만물 지중 유인체기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왜 썼느냐? 토를 달려고. 하늘천 뭐 자활 하기 시습지 하니 뭐 이렇게 쓰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토를 단 거라고. 그러니까 이 지자는 토를 단 게 아니잖아요. 뭐뭐의잖아. 토를 단 게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고. 자, 이체자이면서 어금니 소리인 것은 이거는 4번이에요. 4번. 4번에 4번. 그러니까 어금니 소리는 어금니에서 이제 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 나오냐면 192쪽에 6번에 별표 치세요. 192쪽에 6번 별표. 별표 쳐놓으세요. 거기 보면 어금니 소리 있죠? 기본자, 가액자, 이체자 나왔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옛 이응이라고 읽어요. 옛 이응. 여기 옛 이응. 이거 답이에요. 훈민정음 28자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는 3번이죠. 비읍 승경음. 이거는 훈민정음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쓰는 거지. 비읍 승경음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그냥 포함은 안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이 비읍 승경음이라는 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방언문. 이것도 일단 문제를 좀 풀게. 문제를 풀면 정리할게요. 214쪽. 자, 방언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일단 4번이 답인데 표준어는 방언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한 대접을 받는 방언이다. 표준어도 방언인 거예요. 왜 서울의 방언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별표, 3번 별표 이런 문제가 중요해요. 자, 경상도 방언의 특징에 해당하는 건데 성조를 가지고 있다 맞죠? 가가 뭐 이렇게 경상도 방언은 성조가 많아요. 모음의 수가 가장 적은 방언이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반치음, 비읍, 승정음 이게 각각 시옷과 비읍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방언이라고 써있어요. 전라도 방언. 그 다음에 외와 위가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이건 경상도 발음 그 방언이고요.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일단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일단 4번이고 평안도 방언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야 모음이 있다.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이 3번 문제는요. 이 평안도 방언하고 함경도 방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평안도 방언하고 함경도 방언의 차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함경도 방언이고 1, 2, 4는 요 아래야 이게 평안도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문제 보자고요. 일단 기본적인 걸 좀 보고. 자, 이제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다른 거는 건너뛰고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전라도 방언이 경상도 방언부터 볼까요? 206쪽을 보겠습니다. 자, 경상도 방언 있죠. 고조, 저조. 그러니까 고조는 높이, 배. 이 리자가 배리. 나무 그 과일 배 있잖아요. 그 배입니다. 한자 잘 보세요. 옆에 배는 배. 우리 몸의 배. 타는 배. 그러니까 배복, 배주, 저조. 삼은 인삼 같은 거 삼. 이게 밑에 사는 이제 마 같은 거죠.
손님. 옆에는 손수. 그거는 새끼. 이거는 새끼. 그러니까 왼쪽은 새끼 그 새의 새끼 있잖아요. 그 새끼고 오른쪽은 그 이게 새끼 치자거든. 치자. 오른쪽은 새끼 문자. 새끼 줄 할 때. 그다음 모래 사자하고 내일 모레 할 때 모레 있잖아요. 명후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도 있고 저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니까 이 전라 경상도 말은 재밌는 게 206쪽 제일 마지막 달라. 모음의 수가 자 이거 밑줄 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도 방언은 모음의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방언이다. 밑줄. 어와 애와 애의 대립이 없어서 자 뭔 소리냐? 뭐 써놨는데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 207쪽 첫째 줄. 외국 괴짝은 애국 괴짝. 위장쥐는 이장쥐. 의리은혼은 의리은혼. 외햇불은 나왔죠. 와 횃불. 과자는 과자. 꽁은 꽁. 국화는 국화. 경상도 말 보면 가자 뭐 이렇게 써요. 과자 꽁을 꽁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쓴다. 쌀 이런 것도 발음이 잘 안 되죠. 살 맞나요? 사우다라고 그래요. 경상도 말이. 필요 전략 활용을 필요 절약 활용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필요 전략 활용 아분절의 받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립겨 이렇게 막 쓰죠. 봉화라든가 이런 거 잡십립겨 한립겨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 쓴다는 거예요. 전라도 방언은 시옷과 비읍이 이제 살아남는데 가을을 가실 밑에 있죠. 3번에 모이를 모시 다른 건 몰라도 여시 불려시 백년 묵은 불려 여시에 여시 무를 무수 이런 것들 써요. 이어라를 이서라 시옷이 들어가요. 저은이가 저순이가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새우를 새비라고 그래요. 208쪽에 보세요. 4번. 그 다음에 호박을 다른 건 몰라도 돼. 더버섯.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더버섯은 경상도에도 써요. 아이고 더버라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전라도 경상도가 다 써요. 더버라라는 게. 그런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리를 포리라고 하고요. 마살을 모실 이렇게 쓰고요. 마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게 돼. 다른 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두부를 뚜부, 가지를 까지, 옥수를 깡냉이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이런 거 전라도 가면 남도에 한 단계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특히 담양 이런 데 가보면 하여튼 많이 씁니다. 그다음 평안도 방언 보세요. 이거는 국외음화를 겪지 않는 현상이다. 가장 먼저. 그래서 여기 보면 점심을 덤심이라고 그래요. 8번. 정거장을 덩거당, 장갈 단계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에는 몰라도 돼. 이마가 니마예요. 그러니까 이마를 니마, 잎사귀를 닙하고 일곱을 닐굽, 이발을 니발. 그러니까 이 요리를 뇨리 이렇게 써. 뇨리. 참 발음 어렵죠. 평안도 방언에 넘겨보세요. 그다음 평안도 방언은 디귿 변칙이 활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들어도라고 쓰잖아요. 이 평안도는 드더도라고 써. 드러도. 그 드더도에다가 들어도라고 써봤어요. 11가에. 그 말 들으니라고 써. 들으니. 그걸 듣으니.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많은데 내래 가들에 띄어 내가 가겠다 이런 뜻이겠죠. 어디에 가십니까? 어서 가시라요. 님자는 많이 받았수다래. 님자라고 쓰잖아요. 부인이나 뭐 하여튼 님자 이런 말 많이 쓰죠 옛날에. 하여튼 많이 받았수다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게 다 뭐예요? 평안도 방언.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요. 평안도 방언하고 함경도 방언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유리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경도 방언만 알면 돼. 아닌 건 다 평안도. 이거 다 이제 시험에 뭐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해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함경도 방언 별표 211쪽. 함경도 방언은 성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 밑줄 쫙 쳐놓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 줄. 그래서 보리밥보다 나시비. 보리밥보다 낫다 이런 뜻이겠죠. 보리밥보다 낫지. 옥수꿀, 옥수수를 새우 먹었음. 저 써놓으세요. 옥수수를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 말로. 옥수수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옥수꿀 새우 먹었음. 날래 값세 빨리 갑시다 이런 뜻이겠죠. 이건 알겠죠? 날래 값세. 함흥 사람 이유다. 이유다.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문말에 쓰인 집이 표준어 지에 해당하는데 이거 함경도 방언이 뭐뭐 횟집이 이런 거. 그다음에 뭐뭐 했음매 이런 거.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면 아까 이제 문제도 나왔지만 평안도 방언의 이제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이 평안도 방언하고 이제 함경도 방언이 있는데 요 나머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보세요. 그 성조를 가지고 있다 아까 다시 보세요. 274쪽. 1번 함경도가 알겠죠? 이제 밑줄 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귿 구개음할 겪지 않는다. 이것도 나왔죠? 함경도 방언에서 그 구개음화 이런 거 겪지 않는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는 이 아레아 있죠. 아레아는 제주도 방언에 네, 남아 있죠. 아레아 모음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안도 방언은 그 아레아 모음 3번은 그 제주도 방언인 거고, 그렇죠? 3번 제주도 방언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디귿 구개음을 겪지 않았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이걸 구분하는 걸 물어보는데 아레아라는 것이 지금도 제주도에 쓰인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쨌든 아레아가 있다 제주도는. 그거 알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212쪽에 15번 별 붙여놓으세요. 15번. 그래서 처녀를 바바리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나머지에서 이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시도 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그날 일진에 맡겨가지고 이런 거는 뭐 지름신이 강령하면 맞추고 아니면 통과하면 돼요.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좀 기본적인 틀을 좀 잡아서 그래도 한번 제가 3시간 만에 잘 한 거죠, 이 정도면. 쭉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훑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잘